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저가후 착가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저가후 착가수. 저가후 착가수 공부,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잘 해놔야 돼요.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 같은데 가수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가후 착가 과일이 크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하나 가져오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에 이렇게 과일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일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달려있는 과실수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가장 좋은 거, 이거 다 세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요거 세다 보면은, 여기 가서 세다 보면 이거 헷갈고 저거 헷갈고, 원래 하루 종일 세도 못 세거든요. 못 세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가장 표준적인 거 샘플 하나 있잖아요. 샘플, 여기서 샘플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나무 주수 있잖아요. 전체 주수 이렇게 조사단 주수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고사나 수학 푸는 거 빼버리고, 미부상 주수 빼버리고, 샘플 한 주 선정해갖고, 여기다가 조사단 주 곱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 근데, 요렇게 샘플을 이제 하나 선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선정도 그냥 내 멋대로 막 가서 선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주는 많이 달려있고, 적게 달려있고, 막 그러니까, 요런 것들 다 표준화시키고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의 교재에 저가전종합, 이제, 저가후 착가수 산출하는 게 플로우나 있잖아요. 이제 그 조사 방법이나 이게 산출 플로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후 착가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방법의 산출 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사 대상 및 처체는 시기 이거 저가후 착가수 조사가 예전에 2회 때인가 뭐 이게 저가후 착가수 조사 방법에 서술하시오 요렇게 문제가 막 출제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출제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혹시 모르고 또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사 방법이나 저가후 착가수 계산하는 그 방법이나 조사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숙지를 해놔야 돼요. 조사 대상은 보험 가입 모든 농지에 대해서의 모든 농지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은 보험에서 저가후 착가수는 사고가 발생했나 안 하는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다 해요. 다 하고 언제 하냐?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하거든요. 이 통상적인 저가는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으면 이때 이쪽 지역이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기후나 온도 조건이 똑같으니까 옆집 했으면은 그때 같이 다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저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연낙과라는 것은 과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요거 단감 떫은 거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다 떨어지고 난 시점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왜 하냐? 여기에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고 발생할 때는 평년 착가수하고 저가후 착가수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보상해요. 물론 이제 한정 5종 특약가 하면 조금 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이를 보상을 하고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안 하고 평년 착가수가 저가후 착가수보다 클 경우 있잖아요. 이때 감액을 해요. 감액을 해서 감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감한다는 거예요. 그 차액보험료를 반환해 주거든요. 반환. 그래서 앞에서 배운 여러분들 계약 변경하고 이렇게 감액하고 좀 틀려요. 이 계약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주수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입 당시 주수가 500주인데 조사 당시가 400주일 때 있잖아요. 요때게 계약을 잡아주는 거예요. 주수가 잘못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감액은 있잖아요. 감액은 주수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 주수에 문제가 없다는 건 가입 당시 주수가 500주인데 조사 당시 주수가 500주일 경우에 있잖아요. 요때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근데 가입 당시 주수 500주고 조사 당시 주수가 600주짜리 게 중액은 안 하니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경우예요. 요렇게 주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기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 안 하고 평년 착가수가 착가수가 크잖아요. 크지 때 감액을 해서 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거든요. 요거를 갖다 감액이라고 하거든요. 계약 변경하고 감액하고 이러면 혼란스러우지 마요. 계약 변경은 주수가 잘못돼서 바로 잡아줘가지고 그것도 보험료 반환하는데 그건 무효로 봐서 보험료 반환하는 거고 이 차액보험료는 주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평년 착가수가 저가후 착가수가 클 경우 있잖아요. 이건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으니까 그만큼 감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차액보험료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구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후 착가수 산출 방법은 첫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조사 대상 나무수 조사예요. 조사 대상 나무수는 이게 주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무수나 주수나.
나무수는 좋은데 이거는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품종 재배 수량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있잖아요. 주사하고 수확불능 주수고 미보상 주수를 조사한 다음에 여기는 품종 수량 재배 방식별로 다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 이거 빼주면 되죠.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주수 빼주면 돼요. 빼주는데 요거 다 품종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는 A 품종 수량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 만약에 뭐 200주면 200주 요거는 실제 결과에서 고사주 수확불능 미보상 주수 빼야 돼. 다 품종별로 품종 수량 재배 방식별로 고사주수 조사 대상 주수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비품종 수량 재배 방식 조사 방식별로 해서 이게 300주가 나왔고 C품종 수령 재배 방식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조사해서 조사수가 400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조사수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표본 주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표본 주수. 요거는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다 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전체 표본 주수 계산은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요렇게 A 품종, B 품종, C 품종 이렇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이 표본 주수표에 다 있어요. 전체 조사 대상 수가 몇 주일 때 표본주 몇 주 산정하라. 요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체 표본주 수표에서 전체 조사당 수를 표본주 수표에서 전체 표본주 수와 계산했잖아요. 전체 표본주 수에 의해서 계산된 것은 또다시 품종 재배목에서 수령별 표본주 수를 선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조사할 때에 저가 우차가수는 품종 재배목에서 수령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품종 재배와 수령별로 표본 주수가 다시 또 선정이 됐으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다 니번을 부착하고 이제 표본주 착과수를 조사하거든요. 이거 조사할 때 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다 선정하고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선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재에 보면 이제 산정이 있고 선정이 막 나오거든요. 산정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정하는 걸 산정이라고 하고, 선정이는 실제 지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뭐 품종, 재배물, 수령별, 표본주수 산정으로 해야겠죠. 산정. 이 선정은 실제 이제 현장에서 과선에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표본주를 실제로 선정을 할 때 있잖아요. 품종, 수령, 재배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 동일한 간격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품종 수령별로 재배 방식배가 어떤 것이 이게 100주다. 100주면은 이 표본주가 5주다.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도 표본주 5주면은 이게 100을 다 5로 나누면 20주 간격이 있잖아요. 20주 간격으로 선정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20주 간격으로. 이렇게 선정해야지 내 맘대로 막 가서 선정하면 안 돼요. 이게 딱 정확히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 자, 요렇게 표본주를 산출할 때 이렇게 산출한다.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 서술형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조사대상 시기 써주고, 그다음에 산출 방법을 전체 조사대상 나무수를 추상하는데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실제로도 고사수 수확분의 미부상 주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대상 주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전체 표본주 수를 계산한다. 전체 표본주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조사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 수표에 의해서 이제 전체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또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정됐으면 나중에 표본주를 실제로 이제 선정 및 니본문을 부착해서 표본주 착가수를 조사하면 된다. 이게 모든 것은 여기다 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다 들어가야 돼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 이렇게 수령별로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니본 붙잡고 표본주 착가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전체 표본주수 계산해서 표본주수표에서 표본주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본주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자, 전체 표본주수 산정은 전체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 실수를 선정을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선정하냐? 50주 미만일 때는 5주를 선정해요. 50주 이상 100주 미만일 때 있잖아요. 100주 미만일 때 6주, 100주 이상 150주 미만일 때는 7주, 150주 이상 200주 미만일 때는 8주 이렇게 선정하고, 1000주 이상이잖아요. 1000주 이상이면 17주 이상 이렇게 선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고, 150주 이상이 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가. 전체 조사 대상 주수예요. 이거는 전체 조사 대상 150주 이상이 플러스 7하면 돼요. 플러스 7.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조사 대상 주가 200주잖아요. 200주에다 플러스 7하면 9주 되는 거고. 만약에 조사 대상 수가 만약에 920주다.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딱 920주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7하면은 16주 선정하면 되겠죠. 요렇게. 요거는 다 최소 표본 주수예요. 최소 표본 주수. 최소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이상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250주인데, 만약에 250주 전체 조사단에서 해갖고 9주 선정했는데 10주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9주 이상 선정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표본주 선정하는 거는 플러스 이게 50주하고, 만약에 50주 미만, 50주에서 100주 미만, 5, 6만 애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0주 미만, 100에서 150주만 7, 5, 6, 7만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7 하면 된다. 플러스 7. 앞자리 조사단 수대다. 1000주 이상이면은 이때는 17주 이상만 선정하면 된다. 이 10 플러스 7 해서 17주 이상이면 선정하면 된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표본주 선정은 적과전 종합 사갑의 단간 떫은거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밤하고 호두 무화과 있잖아요. 전체 표본주 조사단 수로 표본주 선정은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똑같으니까 요건 같이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세요. 원래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있잖아요. 이것도 형제. 삼형제, 형제지간이고, 밤하고 호두도 형제지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산출 방법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 표본주 선정이나 보험금 산정하는 것이나,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암기해 놔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그러니까 나무 조사할 때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다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갖고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를 다 합쳐갖고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쪼개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제가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용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 표본주 산정은 어떻게 되냐? 전체 표본주 수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표본주 수가 이제 산정을 이제 한 다음에 이거를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주수에 조사 대상 주수에 이렇게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한 거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출하면 되거든요. 비례해서 산출해서. 근데 이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표본 주수 합 있잖아요. 산출된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그것 좀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표본주는 해당 품종 조사 대상 주수 있잖아요. 조사 대상 수를 전체 조사 대상 주수로 나눈 다음에 전체 표본 주수를 곱하면 되거든요. 곱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곱한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5.24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해당 품종 조사 대상 주수를 전체 조사 대상 나눠갖고 전체 표본 주수를 하니까 이때는 소수점 이게 숫자 있잖아요. 품종별 품종 수령 재배 방식 표본주 있잖아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야 돼. 첫째 자리에서 5.23, 5.24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산출한다는 거. 요거를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전체 표본주 선정한 다음에 품종 수령별 이제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하는데 요거는 품종 수령면 조사 대상 주수 비례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전체 표본주 수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소수점 이하가 나오잖아요. 품종 수령별로 재배 방식도 배분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은 소수점 숫자가 있으면은 여기 첫째 자리에서 다 올림해 준다는 거. 올림. 한 주 더 올려준다는. 그래서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별 표본 주수 있잖아요.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 올리니까 이것이 더 크거나 같다.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이제 보죠. 자, 다음 저가 후 차가수를 구하시오. 예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A 품종.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다 고려해서 산출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막 품종별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A 품종, B 품종이 있고 뭐 재배 방식, 반밀식, 일반 재배 있고 요 수령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요렇게 했는데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이렇게 딱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는 이거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이게 품종별로 다 산출해 놓은 거예요. A 품종이 300주, B 품종이 400주, C 품종이 250주가 있다고 봐요. 이게 전체에서 950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품종 수령 재배 방식도 쪼개야 되거든요. 쪼개고 요게 표본주 착가수는 그냥 주어졌거든요,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조사 대상 주수를 다 조사를 해야겠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로 다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여기다 7 더하면 되니까 이거는 몇 주예요? 몇 주? 이거는 딱 이거 16주 전체 표본주는 16주거든요. 이 16주를 조사 대상 주수 비례하고 품종별 표본주 수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표본주 착가수 있잖아요. 이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 표본주 수가 16주잖아요. 16주면 A 품종은 어때요? 이 300주를 95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 300주를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를 전체 조사 대상 수로 나눈 다음에 여기 16 있잖아요. 이걸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5.05가 나와요.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 이건 숫자 없죠. 숫자 없으니까 5주 이렇게 하면 되고 B 품종은 조사 대상 수가 400주잖아요. 400주인데 전체 조사단서 950주니까 여기다 16을 곱하면은 6.73이 나오는데 한 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7주가 되거든요. C품종은 250주를 갖다 95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C품종 조사단수를 950 나누면 16을 곱하면 4.2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 올리니까 여기는 5주가 되고 5주.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17주가 되거든요. 17주니까 이거 다 합친 게 17주니까 전체 표본주수 원래 표본주수 있잖아요. 16보다 크잖아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최소 표본 주수예요. 이거보다 더 선정해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5주가 나왔죠. 이제 5주 나왔고 여기가 이제 7주 나왔고 여기가 다시 5주가 나왔고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 17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표본 주수면 16주가 이제 이렇게 다 품종별로 쪼개다 보니까 17주가 나왔잖아요. 이게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소수점에 다 끌어올리니까. 자, 이 소수점에서 다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 없으니까 안 끌어올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최소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300주 있잖아요. 이거는 60주 간격으로 선정을 해야겠죠. 60주 간격으로 5주 선정이고 이거는 400을 7로 나누면은 이것도 약 60주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이건 50주 간격으로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다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된 표본주 있잖아요. 이제 딱 품종별로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된 게 착가수를 다 세야 되거든요. 한 주당 이제 표본주 착가수 한 주당 이제 다 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다 세가지고 그거 합계 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합계 낸 다음에 딱 여기는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주어진 다음에 이제 이거 저가 후 착가수 합계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품종별로 하면 되죠. 이거는 뭐 300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네요. 5분의 600원만 나오겠죠. 요거는 400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요게 표본주가 7주인데 770개니까 이렇게 770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250 곱하기 5분의 520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해갖고 다 더해주면 이게 저가 후 착가수 합계 되는 거예요. 합계. 이제 저가 후 착가수 그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가 착가수 자 A 품종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 36,000개, B 품종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A 품종 표본주 착가수 합계에다 표본주수 나누면 36,000개, B 품종 400주에다가 777을 나누면 44,000개, C 품종 250에다 5분의 520은 26,000개. 이게 다 합치면 106,000개거든요.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는 모두 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산출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정리하면 저가 후 착가수는 첫째 품종별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나무수를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 수학불능주수 이것을 다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 전체 합계 내서 전체 합계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전체 합계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 빼서 전체 표본 주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 대상 주수를 비례로 치료해서 전체 표본 주수를 쪼갠다. 다 나눈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나눈 다음에 실제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착가수를 다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저가 후 착가수는 품종별로 이제 품종수는 재배 방식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품종수는 재배 방식별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를 나눈 걸 곱해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다 더해주면은 그게 저가 후 착가수가 된다. 그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저가 후 착가수 산출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엄청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저가 후 착가수 이것은 뭔당연히 다를 거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유 저가 후 착가수도 막 복잡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하시는데 요거 지금 내가 예시 들어준 문제 있잖아요. 한 서너 번 풀어봐요. 먼저 문제 먼저 가지고 한 대여섯 번 쫙 풀어봐요. 그냥 풀 줄 알아도 계산 연습도 하고 이렇게 쭉 풀어보고 나중에 교재에 있는 조사 방법이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면은 훨씬 눈에 빡 들어와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거 조사 방법만 막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방법만 머리만 아프게 뭐야 막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 과목은 제가 문제하고 같이 공부하라거든요. 요 문제 풀어보고 요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이런 것을 기본으로 이제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랬고,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면서 이렇게 좀 소화를 하면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싹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끝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게 몇 번의 단계에 거쳐가지고 복습도 하고 무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알아지거든요. 공부는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저가 후 착가수 산출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가 후 착가수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 또 과실손해보험분 그다음에 착가감손보험을 구할 때에 이 저가 후 착가수를 산출을 잘못하면 다 틀려버리거든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가 후 착가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